오늘 명보TV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그 보증보험 중에 어느 걸 하면 더 나을지 요거를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증보험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보증보험인 거죠. 전세 보증금에 대한 나중에 향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2018년부터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경로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허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가입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요 두 군데에서는 모든 주거 형태만 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거든요. 계약서상에 주거용이라고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주거용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근린생활시설 상가 얘기하는 거죠. 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요 근생으로 돼 있는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셔갖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허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인 거죠. 그 보증 내용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그 다음에 보증 대상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7억이고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보통 전세 기간이 2년으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2년에 1년이 도래하기 전,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허그에서 보증보험 요율이거든요. 9천만 원짜리는 아파트 경우는 0.15, 그 다음에 9천에서 2억 5천, 2억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2억 초과하는 구간도 있고, 7억까지니까 7억 넘어가는 구간은 없겠죠. 요거는 그 뒤에 계산식도 하나 예를 들어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갖고 보증보험에서 허그 보증보험료 계산 요거를 돌려봤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5억일 경우 그 요율이 0.12입니다. 그러면 61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년에. 보통 2년 계약하게 되면은 그럼 120만 원이 나오죠. 이게 상당합니다. 5억이었을 경우. 그 다음에 1억 5천이었을 경우는 요율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18만 3천 원. 이것도 2년 했을 때는 36만 원이죠. 이것도 보험료가 비싸요. 그 다음에 9천만 원 같은 경우는 요율이 조금 낮아지는데 10만 원 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회적 약자 계층이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다자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걸 할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보증보험 들 수 있는데 요거 3개인데, 서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무제한입니다. 아까 요거는 허그 같은 경우 이렇게 7억 이하 있었는데 아파트는 무제한, 일반 주택은 10억 이하. 보증금 전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15억짜리에서 10억은 가입하고 5억을 가입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요율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아까 요거는
얘기했고, 허그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세 계약을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5억짜리를 했다. 근데 자기는 뭐 한 3억만 보증금 가입하고 싶다. 그럼 3억도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하면 되니까.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율이 제일 낮아요.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5억 이하까지 하고 기타 지역에서 3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네이버에서 허그 통해 갖고 네이버 연결돼 있어 갖고 가입하는데 체크 항목을 이렇게 네이버에서 캡처해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해 주세요 해 갖고 이걸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용만 가능하고요. 이거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집의 임차인은 본인 한 명만 돼야 되고, 그 임차인이 2명 되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임대보증금은 모두 집을 완납해야죠. 이게 참 그래요. 미리 보장받고 싶은데 그 보증금을 지불하고 나서 후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집주인은 개인이나 내국인이어야 됩니다.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요 전세 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물어보는데 요 같은 경우는 대출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 한해 보상만 해주고, 요 위에 같은 뭐 질권 설정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입니다. 1개월 이내 발급분이고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요거 할 때 열람내역서 동사무소 가서 그 열람하면 되는데 도로명하고 집원하고 동시에 열람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완납증명서. 요 부동산에 양식이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받아도 되고, 안 그러면 임대인한테 그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함으로써 어떤 공시 효과가 있겠죠. 등기부상에 그게 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기 위해서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 보통 임차인이 설정 등기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임대인의 유임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불필요합니다. 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이거 안 받아도 돼요. 그 설정 등기만 하게 되면. 그래서 회사 숙소 있지 않습니까? 회사 숙소동으로 계약 시 이용한 거죠. 보증금이 굉장히 클 경우. 그 다음에 전세권의 기한 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그 임의경매 그 전세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어떤 이렇게 가능하니까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도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다음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세입자 필요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필요하고, 신분증 및 도장 필요하고, 뭐 수수료 금액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대한테 필요한 건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한 통, 인감증명서 한 통, 신분증 4본,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비용으로는 등록세, 보증금의 0.2%입니다. 이게 뭐 1억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겠지만, 만약에 보증금이 10억 같은 경우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지겠죠, 금액이. 지방교육세는 0.04% 필요하고 들어가고, 등록수수료 이렇게 들어가고, 법무사 비용 뭐 보통 한 2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면은 그런 비용이 필요하고, 셀프 등기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셀프 등기 방법은 해당 그 등록지 구청에 가서 등록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는 거죠.
등기소 방문을. 등기소 방문하기 전에 그 법원 사이트나 그런 데 가면은 각종 양식이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 결국은 그 해당 등기소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 두 개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인 압박 카드나 임의 경매가 가능하고 집주인과 동일한 처분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 전세 기간 내에서는 안 되고 전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처분 권한이 자기한테도 생기는 거죠.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되니까. 그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인 등에서 하게 되면 유리하고요. 어차피 그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직원을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세권 설정 늦게 하면은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는 유용하겠죠.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 시기가 요거는 당일 효력 발생이 되는데 다음날 빵빵십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데 요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좀 맹점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다 완납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중간에 뭐 물론 임대인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명운부 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